두 번째 세션, 런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New Tools for CTO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한길병원의 정욱성이고요. 저와 같이 좌장을 봐주실 선생님은 강남차병원, 그 다음에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장양수 교수님, 그 다음에 서울성모 장기욱 교수는 지금 케이스가 서울성모병원에 너무 많아서 오늘 지금 참석을 못했고, 또 모더레이터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박철수 교수, 패널 선생님은 김동빈 선생님, 김대원 선생님, 김병호 선생님, 목지수 선생님, 변재호 선생님, 부성현, 조정래, 황병희 선생님께서 패널을 봐주시겠습니다. 근데 이 연재가 2개였는데 타픽이 2개였는데요. 김찬준 선생님이 사정상 오후에 이 연재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런천 세션에서는 연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양수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장양수 교수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양수 교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심혈관 중재 분야에 큰 획을 그으셨고 제일 큰 어른이십니다. 특히 오늘 CTO 데이인데 이 CTO, 국내 CTO의 프론티어라고 하실 수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에 계실 때는 연세대 학장님 역임하셨고요. 또 앵코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앵코르를 계속 이끄셨고, 또 대한심혈관 중재학회 이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연세대에서 정년을 안 하시고 차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강남 차병원에 계시고 또 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근 심사위원을 2번 하셨어요. 그 연세대학 계실 때 또 상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AMI, PCI를 한 200%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 CTO PCI 시술료를 한 300% 올리신 장본인입니다. 네, 우리 너무 길게 얘기했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도 소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CTO 데이를 맞아서 많은 교수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재익 LN 로보틱스 변재익 선생님께서 로보틱 PCI for CTO 인터벤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LN 로보틱스 변재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국내 스타트업이고요. 의료 로봇 만들고 있는 LN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산병원 의공학과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고요. 2019년도에 창업하였습니다. 현재는 31명의 직원들이 있고요. 시리즈 B 투자까지 완성된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서울대병원에서 외과로 지내다가 병원을 나와서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임원진이고요. 원래 필립스 코리아 대표셨던 김동희 대표님이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에서 로봇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봇 수술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에 로봇이 의료계에 사용하는 빈도가 여러 과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형외과에서 이제 뼈 깎는 수술에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비뇨기과에서도 스톤 리무벌 하는데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역사는 현재 대중화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1985년도에 첫 로봇 뇌 바이옵시 하는데 시도가 되었고, 로봇 수술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었던
보스턴에서 뉴욕에 수술을 하고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환자의 GB를 떼는 수술이 200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1년도 때만 해도 외과 선생님들이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복강경 처음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사실 오픈 이제 서저리랑 그 로봇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복강경 수술이랑 로봇이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이랑은 아무래도 이제 상처 크기나 회복 속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강경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복강경은 말 그대로 짝대기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고 이제 로봇은 여기 그림에도 보이겠지만 한 번 더 꺾입니다. 이제 뒤에서 하나의 더 관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할 때 복강 내에 뒷판을 꼬매거나 아니면 깊은 곳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수술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수처를 할 때 같은 경우에 그냥 긴 짝대기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걸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쉽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 회사에서 안고 있는 제일 큰 숙제 중 하나가 햅틱 인터페이스입니다. 손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건데요. 복강경은 만졌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잡았을 때 딱딱한 조직이다, 말랑한 조직이다, 어떤 조직이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손에 전달이 되는데 로봇은 그런 전달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다빈치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는 햅틱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고 로봇이 스퀴즈하는 그 팁 말단의 느낌을 손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혈관 인터벤션에서 로봇의 사용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보틱 PCI를 휴먼에서 시작했던 거는 2006년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코린더스라는 회사에서 콜패트 200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2012년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임상 164케이스를 진행을 해서 임상적 성공률 99%를 기록하면서 FDA 승인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프랑스의 로보원 시스템, 이제 로보캐스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로보원 시스템을 유럽 CE를 인증을 받고 출시를 하였고 현재는 중국의 마이크로포트사랑 협력을 해서 중국과 홍콩 등지에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맨 처음 2006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휴먼 케이스 진행을 했던 논문이고요. 이 당시에 저자가 굉장히 해안 있는 의견을 디스커션에 적었었는데 일단 로봇의 장점이라고 하면 의료진이 완전히 방사능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퍼레이터는 방사선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칵핏에 방사능 차단된 데서 진행하거나 바깥에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가 Precision of Balloon and Stand Positio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아무래도 기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1mm 단위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텐트나 벌룬을 조금만 뺐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을 때 사람의 손으로 진행하면 굉장히 여러 번 방사선을 찍어가면서 위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로봇이 그에 대해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텐트를 정확하게 포지셔닝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Future Inclusion of Semi-Automatic Robotically Controlled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세미오토매틱이 아직까지는 물론 다빈치에도 시행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로봇으로 자동 수술을 성공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에서 적용된 케이스는 없는데요. 이제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사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손으로 이제 기존 방식대로 하시는 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 레디에이션 익스포저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 능숙도에 따라서 물론 굉장한 결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도 하는 테크닉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베리어빌리티가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로봇을 사용하면서 보조 화면을 통해서 지금 3D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D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 3D 이미지를 유추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베스큘라 로보틱에서는 장점으로 더 좋은 프리시전이나 이제 오퍼레이터 퍼포먼스 그리고 오퍼레이터 레디에이션 익스포저를 줄여주고 그리고 환자 베네핏을 저희가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생각하는 거는 환자에게 있어서 레디에이션의 컨트라스트 버든을 줄여준다는 장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오늘 CTO 학교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햅틱 텍타일 피드백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장비를 넣고 빼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기존의 코린두스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간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 10,000케이스 이상 케이스를 쌓았고요. 메타 분석까지 결과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첫 번째 클리니컬 석세스 레이트는 손으로 비교했을 때랑 매뉴얼 PCI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타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제 저희 결과가 아니긴 하지만 코린두스 결과에서 초반 결과는 로봇으로 했을 때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지나고 특히 간단한 심플 케이스 같은 경우 손으로 금방 하시겠지만 컴플렉스 케이스 같은 경우 오히려 로보틱으로 했을 때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컨트라스트 볼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은 그 1mm씩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스탠트 포지셔닝에 있어서 방사선 사용이나 조영제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메타 분석에서도 컨트라스트 볼륨이나 플로로스코피 타임이 매뉴얼로 했을 때보다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경쟁사들과 비교를 조금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로봇이 해외 제품들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코린두스도 들어온 적이 없고 로보캐스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저희가 기존의 코린두스랑 로보캐스 시스템이 왜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나, 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 잡지 못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일 큰 것이 컴플렉스 케이스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콜패스나 로보 R1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와이어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와이어를 가지고 하나의 번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컴플렉스한 케이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멀티 채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개략적인 저희 제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지션 콘솔에서 앉아서 편하게 진행을 하시고 환자 측에서는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브 유닛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존 코린두스와 달리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 두 개의 디바이스와 두 개의 와이어와 두 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햅틱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이따가 CTO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와이어가 너무 얇다 보니까 그 와이어 끝에 센서를 달기는 힘들고 저희가 지금은 생각하는 이제 와이어를 밀었을 때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손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와이어에 쌓여 있는 토크량을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을 옆에 와이어가 벽을 밀고 있는 힘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 와이어에 쌓여 있는 토크량을 숫자로 보여드리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AI 서포트인데요. 2차원이나 3차원 팬텀 모델에서 학습을 시키는 건 꽤나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원 팬텀 모델에서 잘 가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이제 돼지 실험한 사진이고요. 돼지에서도 이게 심장이 비팅 하트다 보니까 와이어와 혈관을 정합시키는 데 꽤나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돼지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목표 지점을 찍었을 때 자동 내비게이션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수술 전에 CT 안지오를 찍었을 때 이걸 3D 이미지를 계속 옆에서 띄워주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원 팬텀 모델까지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논문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타 제품 콜패스 GRX나 아론과 비교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타 제품에 비해서 멀티 채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햅틱 피드백을 현재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다른 장비 같은 경우 그냥 물리적인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앞뒤로 움직인다면 저희는 햅틱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최대한 텍타일 피드백을 구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현재 아산병원이랑 은평성모병원에서 20케이스를 진행을 했고요. 진행했을 때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Dr. Seung-An Lee from Assam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So I'm usually involved in complex lesion including CTO and the bifurcation lesion left main, and then I usually focus on the complex lesion. So this machine is maybe I think the first introduced in our system. However, maybe more space to develop. So I think it's very delighted to introduce this machine. 지금부터 이 PCI 관련된 머신에 대해서, 로봇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입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라디에이션에 노출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의 그 메인 구성은 와이어와 스템 볼룬을 어떻게 딜리버리하고 어떻게 컨트롤하는가가 목적입니다. 그 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햅틱 조정관을 통해서 전진, 후진, 혹은 파인 튜닝은 1mm 전진, 한번 클릭할 때 클락와이즈 클릭을 하면 1mm 전진, 카운트 클락을 하면 1mm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시술자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와이어든 볼륨이든 스텐트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와이어를 돌릴 때는, 와이어 어드밴스 할 때는 로테이션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앵글 부분을 지나가거나 꺾인 혈관을 지나갈 때는 로테이션 기능이 필요한데, 그 로테이션 기능은 햅틱 조정관에 크루드하게 왼쪽, 오른쪽을 돌렸을 때 앵글이 조정되게 되고요. 작은 요 햅틱 조정관을 통해서 한번 클릭할 때 15도 간격으로 우리가 원하는 앵글을 만들어서 어드밴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앵글을 주면서 어드밴스 시키려면 이 햅틱 조정관과 이 작은 조정관과 이 햅틱 조정관을 동시에 움직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기능이 있고, 이 인터랙티브한 화면에서 보시면 어떤 화면이 이렇게 컬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기판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터보 기능, 그러니까 패스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 터보 기능, 후진 터보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디바이스를 빨리 우리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보 기능을 누르면 전진, 후진 기능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앞에서 말한 햅틱 조정관을 통해서도 와이어 컨트롤을 로테이션을 방향과 앵글, 속도를 할 수 있지만 이 어시스트 기능에서 보시면 와이어가 로테이션하는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초당 도는 속도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와이어 어드밴스 시킬 때 어느 정도 앵글로 어드밴스 시킬지에 대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드한 리전이나 혹시 꼬불꼬불한 리전, 와이어 로테이션을 통해서 어드밴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복잡한 병변에 대한 와이어 통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이미 장착이 된 다음에는 발룬 스탠드 기능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다음과 같이 와이어와 비슷한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을 속도감 있게 하려면 전진 후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발룬이나 스탠트를 원하는 목적지 타겟 리전에 도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햅틱 조정관을 통해서 전진 후진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터보 기능을 이용한다면 원하는 타겟 리전에 정확하게 빨리 전진 후진을 시켜서 목적지에 발룬 스탠트를 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쓰시기에는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바이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조정관 그리고 콘솔로 이루어져 있고 콘솔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터액티브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술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Today case presentation now start. This patient is a 62-year-old male. The patient presented with a typical angina 2 weeks ago. Angina class 2. Risk factor is just ex-smoker without additional risk factors. Routine name, you can see the LDL 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creatine, triglyceride is within normal range. And the baseline EKG, chest X-ray, echocardiography is no abnormality. So we check the CT angiography because of the patient complain of the typical chest pain. So as you can see, the CT angiography shows the proximal RCA portion is tight stenosis. So we wanted to check today. We checked and then after angiography, we plan to put the stent in the RCA. 네, 갑니다. Let's go. 갑니다. 중간에 있어요. 네. Advance the wire and then pushing the joystick and advance and transfer motion possible and retrieval and advance. 원래 목적은 보조 인력도 뒤에 그 방사선 차폐막 뒤에 서 계시다가 장비를 장착할 때만 개입하시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임상이다 보니까 옆에 저희 직원까지 같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핑이 좀 풀렸나? 시스템 보겠습니다. 맞죠? 길이 재야 돼요. 길이 재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 조금만 더. 오케이. 네, 와, 이거 줄일 거 조금만 같은데? 넣어줘요. 됐지? 조금만 더. 그만하고? 네. 오케이. And checking the region length with wire. 조금만 더. 네, 여기 Made 없죠? opacity portion around 30mm. So 근데 이게 30mm잖아요. 네, 33mm. 33 하면 될 것 같은데 위로 올라오면 되는데. okay, I advance pushing the wire advance 3.5, 33 준비했습니다. and then stabilize wire and then 좋아요. pushing the main wire button maybe inactivate the wire manipulation.
어드밴스 하시면 돼요. If the balloon and stand icon comes up, maybe you can use the press the button and then activate this system and then pushing the joystick make the advance balloon and sometimes maybe turbo activate the balloon more rapidly and advance the fast and then we can advance balloon in the region. Okay, you can see the balloon. Stand. Okay. How about 뭐 어드밴스, advance? 테스트, Okay. 살짝 테스트. 조금 뒤로 빼주시죠. Okay. Maybe the 되시죠, 그죠? how about? 여기 괜찮아요. Looks good. 네. Okay. 네, 코디언이어서 Okay. Go. 잠깐만요. 브레이치 위치 볼게요. 네, 괜찮아요. Okay. 갈게요. 9, 8, Okay. 포트 벌룬 있네요. Up to nominal pressure. Hmm? 9, 9, Okay. Okay. 풀었어요. 네. Okay. 리트로 하셔도 돼요. retrieval 한다. 예. Maybe at retrieval can be done with rapidly with the turbo button and then jog rotate the count clock means the balloon retrieval only 1 millimeter each by. Okay. Let's go. 좋은데요? Okay, go. Let's go 20. Okay. Okay. 너무 나올까? 네. 조금만 나올게. So you want to retrieve 1 millimeter. 이거 동영상 만드실 때 나중에 그렇죠. 화면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0케이스 결과는 클리니컬 테크니컬 석세스 모두 100%였고요. 그리고 레디에이션 리덕션은 84% 리덕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컨버전이나 메이스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이성 교수님께서는 1mm 프리시전 그 움직임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CTO에서 사실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코린두스에서 발표했던 2020년도에 이건 캔자스에서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CTO 중에서 로봇으로 했을 때랑 토탈리 매뉴얼로 했을 때 차이는 실제 칵핏 타임이라 일단 칵핏 타임을 매뉴얼로 이제 손으로 잡은 시간을 전부 칵핏 타임으로 잡았을 때 로봇이 확실히 좀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그 전체 시술 시간도 길었지만 그 장비를 장착하고 빼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플로로스코피 타임이나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오히려 더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특별한 결과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코린두스에서 메인으로 진행을 했던 샌디에고 병원에서 그냥 케이스 발표만 했고요. 이거는 코린두스 레지스트리에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CTO 케이스를 뽑아서 10케이스 뽑아서 그냥 시리즈 발표를 했고요. 10케이스 중에 테크니컬 석세스를 보였던 건 7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CTO에서 제일 큰 장점은 방사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캐슬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방사선 노출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DNA 결과도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DNA 데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브레인 캔서에 대한 케이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서 그 레디에이션 환경에서 일하는 워킹인들의 그 모탈리티나 인시덴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렌즈 오페시티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에 비해서 캐슬랩 너스나 카디올로지스트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방사선을 쬐게 되면 이런 레디에이션 인저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CTO에서 이런 그 텍타일 센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거를 오버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와이어에서 쌓여 있는 토크를 계산을 해서 벽을 미는 힘을 측정을 하는 장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착을 해서 현재 들어있는 와이어가 받고 있는 토크의 총 합을 숫자로 표시를 해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의공학과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였고, 저희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그 진행상을 말씀드리면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신의료 기술 트랙 중에 혁신의료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카와 상의를 해서 보험으로 할지 아닐지 그 이제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 시험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카와 상의를 해서 IRB를 통과를 받은 케이스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가 있고, 환자에게 보험 혹은 비보험을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음 버전 장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제 뉴로베스큘러 페리페랄 그리고 뭐 소마틱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아까 핸들이 하나였던 것을 두 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 가이딩 카테터 모듈레이션이 안 됐습니다. 근데 가이딩 카테터 모듈레이션을 만들어서 카테터 같이 뒤에서 잡아주면서 혹시나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양을 보여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네. 저는 요거 장비를 저번에 한번 써봤는데, 아까 이승환 교수님 그 영상에 그 장단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그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텍타일 센싱 없는 그게 엄청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밀고 당기고 돌리고 이거는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되겠을 때 이 벽의 그 티슈의 캐릭터리스틱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환 교수님 케이스는 정말 아주 심플 케이스, 그러니까 심플 케이스고 가이딩도 밀리지 않고 칼슘 없고, 그리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냥 막 진행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하트가 비팅하는데 칼슘이 있고 밀리는데, 그거를 벌룬이 필 때 옆에서 그 느낌을 잡고, 여기가 저희가 가이딩이랑 그런 걸 밀면서 적당하게 잡고, 뭐 요런, 그게 그냥 단순히 벌룬 피고 스텐트만 맞추고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같이 종합적으로 그걸 느끼면서 하는데, 그게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사실 핵심인데, 그게 없이 이제 심플한 케이스, 정말 심플 케이스에서만 아직 진짜 쓸 수 있는 베타 버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벌룬 스텐트를 넣는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만 나와 있는 거고, 안에 있는 분들은 레디에이션을 다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체인지할 때 안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플한 거는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한데, 예를 들어서 뭐 CTO는 뭐 사실 이제 아주 먼 미래 얘기고, 솔직히 아까 CTO고 그거는 그 심플 CTO에서 아마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뭐 바이퍼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로타 아니면 안에 도터 카테더 넣고 요런 상황에서 이 로보틱스를 하는 건 아직은 불가능한, 왜냐하면 이거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내가 얼마만큼 밀었을 때 가이딩이 뒤로 밀리고, 이걸 해서 그 옆에서 또 보조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되게 종합적인 그건데, 아주 심플하게 이게 진행하고 나오고 와이어 진행하고 이걸로만 되는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문제랑 레디에이션 노출은 오로지 오퍼레이터만 빠진다. 환자 레디에이션 노출되고 안에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그거 바꿔줄 때 또 그 안에서 레디에이션 노출되는 거는 매 한 가지고, 그럼 그것까지 감수해서 이제 비용이 과연 환자한테 설명을
당신은 레디에이션을 노출되는데 오퍼레이터만 빠지는데 당신이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걸 했을 때 환자가 어그리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 종합적인 그 문제가 많은데 이게 너무 베타 버전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텍타일 센스는 이제 컴플렉스한 리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수치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미는 끝에 힘이 그 이제 와이어가 끝에 밀게 되면 저희가 와이어 끝단을 살짝 이렇게 휘어졌을 때 벽에 이렇게 벽에 닿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극복하는 기술 좀 사실은 그 숫자 디지털보다는 이게 손의 감각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 이렇게 터치했을 때 윙 해가지고 텍타일의 그 손끝에 그 느낌을 주는 그런 프레저 센싱 이런 게 그 미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손의 감각이 그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이게 그게 아니라 모니터에서 14, 15, 16 요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는 사실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네, 그 우리 김대원 선생님이 한 케이스 하시면서 굉장히 아마 힘들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패널 선생님 여러분 계시니까 우리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그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햅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이번에 버전에서도 실제 100%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구현하신 그 스탠포드의 이제 오카무라 교수님이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손에 만지는 그거를 좀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센병원의 김병호입니다. 저희가 금주에도 시술을 할 때 스테이블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다가 시술 도중에 이렇게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워낙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오퍼레이터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물론 뒤에서 보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좀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스테이블하거나 심플한 케이스에서만 적용 가능한 상태인가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매뉴얼로 컨버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실제 이제 이승환 교수님께서는 옷을 이제 안 입고 그 옆에서 이제 칵핏에서 하셨지만 사실 다른 이 은평성모병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입고 저기 칵핏도 이렇게 에이셉틱하게 싼 상태에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튼 하나로 이제 모든 게 순간적으로 풀리면서 바로 매뉴얼로 컨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고요. 옆에 계시면 바로 매뉴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AI라든지 로보틱스가 유행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작은 시작이 나중에 가면 큰 물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AI라든지 로보틱스가 보면은 이게 모든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보틱스가 아무리 센서에 뭐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사람이 느끼는 그런 센서에 그것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거의 현재 기술로는 어렵고 그게 되려면 몇십 년이 걸려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도달할 수 못합니다. 우리가 손에 느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눈으로 보는 거라든지 이 정보가 엄청나거든요. 컴퓨터는 받아들인 것은 뭐 7가지, 6가지 받았는데 우리는 몇십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머릿속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맞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로보틱스는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한계를 줘서 어디까지 적용을 시켜야 될 건지 아까 말씀드려도 뭐 이런 의료진들 라디에이션을 받을 수 있고 뭐 심플한 리전 같은 경우에서는 리모트하게 안전한 곳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아마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죠. 이런 인간을 완전히 다 대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인간 같은 똑같은 그 브레인 그 프로세싱을 갖고 있다든지 센스를 갖고 있는 거의 완벽한 로봇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좀 이게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은 CTO PCI에서도 되게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보면은 주로 CTO PCI 성패를 가르는 게 가이드와이어가 잘 이제 병변을 통과하느냐인데 보면 대부분 이제 와이어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사실은 좀 아주 미세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패들의 움직임을 뭐 한 10분의 1로 줄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파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아마 기술이 더 개발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이 기계 같은 경우에 아까 케이스 보면은 피모랄로 어프로치 하신 것 같던데 그 꼭 피모랄로 해야 되는 아닙니다. 기계인가요? 라디알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하여간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로보틱스가 꼭 휴먼을 닮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컨셉으로 발전시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존 교수님 들리세요? 서존 교수님, 서존 교수님 들리세요? 예, 서전입니다. 네네. 영상 보니까는 뭐 거의 끝내실 준비가 예, 되어 지금 있을 저희, 것 같아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하다가 이제 PDA로 와서 좀 디지털 다이섹션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레트로그레이드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 계획은 레트로그레이드 콜라터럴 플로우랑 뭐 커넥션이 좋지가 않아서 레트로는 되도록 안 하고 안테그레이드로 이제 해결하겠다 말씀드렸었는데 예, 레트로그레이드를 좀 얘기하시고 저희도 뒤에 다이섹션이 좀 온 것 같아서 레트로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런데 레트로그레이드 예상대로 디지털 LAD 커넥션도 보이긴 하지만 잘 안 진행되지 않고 그렇다고서 다이고널 에피카델 라테리를 다시 하는 건 좀 세모다이내믹하게 컴프로마이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 안 하고 다시 안테그레이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안테그레이드에서 다시 빼서 PDA가 다이섹션 된 게 저희가 예상이 되니 PL 쪽으로 다시 네고시에이션 했습니다. PL 쪽으로 해서 가이아 넥스트 세컨 쓰고 잘 안 돼서 콘퀘스트 프로 써서 페네트레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페네트레이션 돼서 디지털 PL 쪽으로 해서 트루맨 저희가 아이부스로 확인했고요. 확인하고 디지털 PL 쪽은 저희가 DEB로 반론했고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쪽에는 스카이포인트 3.0에 38 넣고 지금 NC 발론 3.5로 프록시말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마지막 우리 찍은 그 좀 틀어줄까요? 여기 아니 찍지 말고 그 조용히 좀 안 있었어요. 마지막 찍었던 거 보여드릴까요? 예, 전에 예. NC 하기 전에 찍었던 거. 예. 전? 예. 그거. 예, 지금 이런 상태고 그래서 아까 다이섹션 좀 의심되는 그 퍼스트 PDA 쪽은 약간 뭐 헤마토머도 있고 해서 내비 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네거시에서 다시 툴을 찾는 것보다는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PL로 해서 가기 때문에 PL에 브랜치들이 많고 해서 PL 쪽으로 DEB하고 지금 DS 저 디지털 미드까지 오기 전까지 스탠트 넣고 지금 아이부스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NC4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했고 지금 다시 파이널 아이부스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 많이 심했고요. 아까 뭐 브리칭 콜라터럴이 많이 심했는데 브리칭 콜라터럴이 이너 베스텔 안에 있었다는 그 나수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이너 베스텔 브리칭 콜라터럴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서 예,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테그레이드로 잘 마지막 이제 아이부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부스 영상도 보여줄 수 있죠. 저기. 이걸로 예. 더 좀만 더. 예. 그럼 그 PD 바이포케이션까지 스탠트를 넣으신 건가요 지금? 예. PL 쪽으로 해서 넣습니다. 자, 이미징 풀백 흐리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흐려. 빼서 해야지 빼서. 됐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아이부스요.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디시비안 부위입니다. 여기는 약간 헤마토마 약간 있긴 합니다. 디스탈 쪽에서는. 예, 네, DES 넘어왔고요. 그 교수님 그 보신 김에 그 미드 RCA는 괜찮나요, 교수님? 아, 예, 병이 있는데 레퍼런스 베셀 다이아메트가 크고 그다음에 미니멀 루멘 에리어가 확보돼서 거기는 이제 약물 치료하고 나중에 팔로업 때 안 그러면 메탈 자켓을 깔아야 돼서요. 프록시멀까지 너무 다 디퓨전 디지즈라서요. 여기가 칼슘이 심했던데. 아직 칼슘이 더 끝났고. 이 부분이 아마 미드 RCA 같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여기 네네. 여기가 있어서 여기서 아까 이제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희는 그냥 디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좌장을 보시던 그 김희열 선생님께서는 서전 선생님한테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실패할 거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저희는 솔직히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안 하고 싶었는데 김희열 원장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저희 부천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럼 하고 박하우 선생님은 운명 겨제 먹기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스톱. 예, 스탑. 예. 김희열 선생이 조심하셔야 되겠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은 예, 케이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런천 세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